And that's true of sheer information. sheer가 무슨 뜻이냐? 쉬운이야. 말하고 있잖아. 얘가 쉽다고. 쉬워. 쉽다고 얘가 말하고 있네. 쉬운이야. 쉬운은 easy야. easy. 자, 이것은 쉬운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쉬운 정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한 거, 단순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뭡니까? Like your phone number, 너의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the place you left your keys, 너가 너의 열쇠를 놔두온 장소라든가. 단순 정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정보에 대해서는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보가 한 뇌에서 다른 뇌로 전달될 때까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고 대화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데요. 대화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보다 내가 너네한테 내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어. 010-8712 막 이렇게 전화번호 알려줬어. 그러면은 내가 대화를 함으로써 이 정보가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 다 너네가 똑같이 내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내가 야 풀을 어디다 놔뒀다. 이게 단순 정보잖아. 그럼 풀이 어디에 있다라는 그 내용이 바뀌지 않잖아요. 아, 풀이 저기 있구나, 앞에 있구나, 뒤에 있구나. 이 정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니까요. 맞죠? 자, 그런데 it's not true of knowledge. 이것은 지식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true라는 단어 있죠. true. 이 true가 사실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유효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유효한. 그러니까 사실인으로 해석해도 돼. 근데 유효한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해석이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뇌로 표현했으니까 여기서 뇌라는 건 결국에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B라는 사람한테 정보 전달을 해. 근데 어떤 그 정보를요, 내가 그러니까 정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 정보가 있는데 이게 전달이 되면 이 B도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 정보와 이 정보는요 똑같다 이겁니다. 단순 정보에 대해서. 이 경우는 뭐다? 단순 정보에 대해서야. 근데 이 정보가 이번에는 지식이라고 하면 돼요. 지식. 자, 지식을 내가 B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얘한테 전달을 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B가 받아들이고 있는 지식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관계대명사 설명을 했어. 자, 설명 다 했어. 그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지식이 똑같겠냐?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정보는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전달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정보로서 알고 있지만 지식적인 측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측면은 전달을 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달받은 대상의 지식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 똑같다면요, 세상에 바보는 없을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한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만 설명하면 돼. 그러면은 100%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나왔죠.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뭡니까? 그냥 단순 사실 정보의 전달과 지식의 전달은 다른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되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키워드는 뽑았습니다. 키워드. 자,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요, 정보 전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보 전달. 근데 이 정보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두 가지로. 뭡니까? 첫 번째는 단순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 전달이에요. 됐어? 근데 얘를 전달할 때와 얘를 전달할 때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겠죠. 그렇죠? 단순 정보는 똑같이 받아들이고 지식은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내가 똑같이 수업을 했는데 똑같은 관계대명사를 수업해도 은서가 받아들이는 거, 성빈이가 받아들이는 거, 준서가 받아들이는 거, 혜윤이, 유찬이가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잖아요. 난 똑같이 설명했는데도. 그러니까 각자마다도 심지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마다도. 지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지식은 다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중간. 자, 지식은요, relies on judgments. 판단에 의존합니다. 이게 바로 이유가 됩니다. 지식은 판단에 의존하거든요. 여러분, 단순 정보는요, 판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 단순 정보는요, 그 자체가 그냥 단순 사실이거든요. 단순 사실.
1 더하기 1은 2다. 그냥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이거는요 판단이 필요가 없어요. 단순 정보는 그냥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회적 약속이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식은 어때요? 내가 똑같은 관계대명사를 설명해도 누구는 그럼 관계대명사가 결국 이렇다는 건가? 누구는 관계대명사가 결국 저렇다는 건가? 저마다의 판단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뭐다?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단순 정보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단순 정보는 어떻습니까? 전달자와 전달받는 사람 이렇게 봐야겠죠. 전달자와 전달받는 사람. 전달자와 전달받는 자라고 쓸게요. 전달받는 자. 똑같다고. 뭐가? 내용이 똑같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다르냐? 왜? 왜? 지식은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이랍니다. 판단에 의존. 판단에 의존이라는 걸 더 쉽게 패러프레이징하면 뭡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 전달받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전달자와 전달받는 자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지식은 판단에 의존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요, you discover and polish in conversation. 너는 대화 속에서 발견하고 polish 한답니다. 원래 polish가요, 그 걸레 같은 걸로 이런 거 윤기나게 닦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원래 polish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닦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연마하다로 의미가 넘어가요. 연마하다. 우리 막 그 금속 같은 거 연마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연마에서 잘 다듬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다듬는다는 거야. 대화에서. 누구와의 대화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너 자신과의 대화에서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한번. 내가 관계대명사 설명을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지식적인 측면이죠. 단순 정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딱 들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태윤이가 이제 들은 거를 기반으로 이제 나한테 그 지식 설명을 들은 걸 기반으로 이제 네가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다는 거야. 이 대화에서. 근데 그 대화를 누구랑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 속으로 생각을 하든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정리를.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therefore 따라서 you don't learn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너는 너의 사고의 세부적인 내용을요 배울 수 없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speaking or writing it out in detail. 그것을 자세하게 말해보거나 써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자, 우리가 지식을 체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말해보고, 그러니까 많이 활용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말 배울 때를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가르쳐드릴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뭐야? 이건 책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뭐야? 하나씩 그냥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책, 연필, 지우개 여러 번 말함으로써 익힌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할 때는 뭐냐면요. 많이 말로 해보거나 많이 써보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한 거에 세부 사항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내용을요 듣기만 해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해보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소리 내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얘기해보거나, 속으로 생각해보거나, 다시 한번 상기해보거나, 써보거나 이래야 익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혹시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어떤 수업 시간에 뭘 수업을 해줬어.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친구랑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구나 하면서 이해되고 이런 적 혹시 없냐? 그런 적 아마
아니야?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안 하나? 아무튼간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약간 부담스러웠을 때가 있는데 잠깐 옛날 얘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한 번이에요. 내 인생에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 그때 내가 그 전교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딱 한 번. 근데 이제 그때 문과 1등인 애가 있었어요. 내가 이과 1등이었고 문과 1등인 애가 있었는데 얘랑 좀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얘는 수학을 겁나 못하고 나는 국어를 겁나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얘한테는 수학을 알려주고 얘는 나한테 국어를 알려줬었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상호 보완을 했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우리가 그때 얘랑 같이 공부할 때 서로 되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얘는 나한테 야 네가 수학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친다 이거였고 반대로 나는 얘한테 야 네가 국어 선생님보다 낫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니 실제로 얘가 국어 선생님보다 잘 가르치겠어요? 내가 수학 선생님보다 잘 가르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은 내용이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 내 지식들이. 근데 대화를 하면서 이게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이. 됐어?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지식이라는 건 단순 전달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에이 참. 자, 그러면 왜 여기로 가냐? 소리.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필자의 요지는 뭡니까? 너가 지식으로서 무언가를 체화하고 싶으면요 쓰거나 말해라 이거예요.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사실 핵심적인 거 다 나왔거든요. 이미 우리가 많이 읽었고요. 그럼 이제 빨리빨리 봐도 돼요. 빨리빨리. 자, 여기에서 따옴표로 나오는 건 뭡니까?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이제 뭔가 쓰거나 말하거나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뒤에도 나와 있는데 looking back critically at the result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적으로 한번 되돌아봐라 뭐 이런 내용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냥 내가 만약에 문제 풀었어. 틀렸어. 아 틀렸구나. 정답지 보니까 아 이게 정답이구나. 이러고 끝내면 실력이 안 는다 이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내가 틀렸으면은 아 내가 왜 틀렸지? 왜 이게 정답이지?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As what I just said foolish. 자,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좀 앞대가리 같았나? 아니면 As what I just wrote did truth. 자, 내가 방금 전에 쓴 것이 좀 깊이 있는 진실인 건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셀프 피드백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남과 얘기해서 이렇게 통해서 그 세부상을 얻거나. 아시겠죠? 아니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잠깐만. 아 이 색깔을 왜 이렇게 했어? 자 볼게요. In the speaking or writing. 자 말하거나 쓸 때 you uncover your bad ideas. 너는 너의 나쁜 생각을 uncover 짠 발견하게 됩니다. cover가 뭐야? 덮는 거죠. uncover에서 짠 발견하다. 됐죠? Often embarrassing ways. 자, 종종 당황스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겠죠. 여기서 이 당황스러워하는 것들과 your bad ideas가 동격이에요. 그리고 good ideas too. 또 좋은 생각들도 발견하게 된다는데 이 좋은 생각과 뒤에 나와 있는 sometimes fame making once가 또 동격이 됩니다. 자, 때로는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아이디어. 그래서 또 이런 거를 이제 또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초반에 나왔다시피 단순 지식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내 전화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을 토론했어. 그럼 내 전화번호가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배워왔던 뭐 그런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떠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게 조정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지식이 편입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는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과의 대화, 남과의 대화 또는 글 써보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세부사항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뭐랍니까? Thinking, 사고는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그것의 표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말하기나 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고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결국 뭐겠습니까? 지식을 말한 거예요. 지식. 됐어? 여러분 사고라는 거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아까 말했던 단순 정보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한 거니까. 야 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걸 막 니네가 신경 쓸 필요 있냐? 없잖아. 단순 정보니까. 근데 지식적인 측면은 사고가 필요하죠.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결국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식이란 건 뭐다? 표현을 해야만 내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체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표현이 중요하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에 있어서? 지식 습득에 있어서. 됐죠? 자, 정리해 볼까요? 결국 최종적으로 뭡니까? 지식 습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체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드러내는 거라고 안 할게요. 그냥 표현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뭐다? 쓰기나 말하기다. 이거예요. 이게 이 글의 주제이자 요지입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초반에 나왔던 단순 정보 어쩌고는요. 사실 초반부 제외하고는 한마디도 안 나왔죠. 그러면 이 글은 뭡니까? 단순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쓸데없는 겁니다. 결국 지식 전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얘를 밑밥 삼아서 얘기한 거예요. 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소재예요. 얘가 핵심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지식 습득이나 체화를 위해서 표현을 해야 한다와 가장 가까이 있는 답을 고르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일까요? 몇 번? 네, 맞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1번 보시면은 좀 내려볼게요. 1번 보시면 critical roles of speaking or writing in refining thought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패러프레이징한 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여기서 refine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정제하다는 뜻이야. refine, 정제하다. 정제한다는 거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polish이죠. polish. 그 단어 대신에 refine으로 쓴 거예요. refine.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생각을 정제하는 데 있어서 정제한다는 건 다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다듬는 데 있어서 말하기나 쓰기에 중요한 역할.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죠. 나머지 답도 한번 볼게요. 2번도. 자, 2번은 persuasive ways to communicate what you think to people. 너가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너가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화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화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소재에서 벗어났습니다. 3번은 important tips to select the right information for your writing. 자, 너의 글쓰기에 있어서 뭔가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팁들이라고 나왔는데, 아니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요. 지식 전달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또 소재에서 벗어났죠. 4번은 positive effects of logical thinking on reading comprehension. 자,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가 독해력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논리력이 중요하다.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논리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나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이 글은요, 지식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5번은 enormous gaps between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자, spoken language는 구어체고요. 여기 구어체. written language는 이제 문어체죠. 문어체는 뭡니까? 국어책에 나오는 것 같은 말투. 구어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투. 이거죠. 구어체와 문어체 사이에 엄청난 차이. 구어체, 문어체 뭐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뭔 상관이에요? 다 소재에서 벗어난 내용들일 뿐입니다. 정답 1번만 가능하고요. 자, 나머지 요 구조독해 한번 보겠습니다. 통념부터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보는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정보와 관련된, 여기서 사실 정보라고 했죠. 사실 정보와 관련된 단순한 경우일 때만 맞는 말이고요. 지식의 경우는 그렇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지식은 판단에 의존한다 했죠. 즉,
너는 지식을 외부로 표출할 때 여기서 외부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 외부로라는 말이 결국 뭡니까? 말하기랑 쓰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표출할 때 그 판단을 발견하고 다듬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만 이제 이렇게 맴돌고 있었는데 내가 입 밖으로 표현을 해야만 이제 이게 정리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식을 외면화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본문에 없는 단어였거든요. 외면화하고 나서야 이제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요, 이거를 남에게든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든 아니면 글로든 간에 이거를 정리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중등부 학생들한테 많이 보는 테스트 중 하나가 백지 테스트거든요. 백지 테스트. 이게 뭐냐면 오늘 관계대명사를 배웠어. 예를 들어서. 그럼 애들한테 이제 숙제를 줍니다. 너네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거 니네가 아는 거만큼, 그러니까 생각나는 만큼 한번 다 써봐. 백지에다. 이게 백지 테스트거든. 그럼 이 백지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지식을 외면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공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공백들은 뭡니까? 아직 내가 내 지식으로 체화가 안 된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백지 테스트를 해봐야 아 이제 확실하게 내가 지금 표현을 할 수 있구나. 표현이 가능해야만 나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고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아까 말했다시피 사고는 뭐다?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이. 외부로 표현한다는 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쓰기와 말하기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선지분석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해석을 다 말했었으니까 일단 띄워는 놓을게요. 여러분이 좀 해석 틀린 것만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할 건데 쉬었다가 들어오면은 단어 시험 먼저 볼 거예요. 단어 시험 잘 봐야 되는 거 알죠? 저기 뭐야? 춤연습 많이 해왔어? 춤연습 많이 해왔어? 자, 단어 시험 볼 테니까 준비 좀 잘 하고 계십니다. 잠깐 쉬었다.
별별 쳤어요? 나가셔봐야지. 자, 제한 시간 많이 남줍니다. 자, 지금 책 잠깐 더 펴세요.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덮어만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어? 잠깐. 네가 이기면은 커트라인 2개를 해줄게. 내가 이기면 커트라인 1개야. 가위바위보. 오씨. 커트라인 2개. 2개를 해줄게. 자, 그리고 옆으로 좀 주세요. 못할 사람을 위해서 연습이 찾아가야지. 느세라핌 안티프렌드 이걸로 든 거야. 시간 많이 안 들여요. 마무리 해야 돼요 이제. 자, 10초 더 줄게요. 마무리하세요. 땡, 끝났습니다. 답지 드릴게요. 자, 읽어주고요. 읽어주고. 자, 채점하다가 애매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괜찮아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네. 춤출 뻔했는데 까비. 네. 잘했고. 또 보자. 야, TN이가 가위바위보 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선생님들. 야, 아슬아슬하네, 아주 아슬아슬해. 응? 아슬아슬해. 자, 또 천천히. 두 개? 다 두 개네? 이걸 왜 양아치세요. 그거 괜찮은데? 뭐야, 너 뭐야 이거? 잠깐 있어봐. 몇 개야?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 어? 수요일 날. 아니요. 매번 올 때마다 그런 거 있어. 왜 이랬어? 어떻게 준비됐어? 르세라핌 노래 준비됐어? 춤추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아 그럼 얘기를 하지. 내가 기회를 줬을 텐데. 어? 아이고. 자, 일단 수업은 마저 할게요. 수업은 해야 돼. 마침 8번 지문이 또 춤에 대한 얘기거든. 8번 지문. 우리의 그 소중한 그 춤 얘기는 그냥 장난으로 하고 어떻게 여기 춤을 추느냐 시간이 그리고 애들 다 보고 있는데 앞에 나와 그래서 이러고 춤추고 있으면은 그거 내가 썸네일로 올릴 건데 얼마나 쪽팔리겠냐.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저기 뭐야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페널티 대답자는 이따 성빈이한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단순한 건 안 시키고. 자 보겠습니다. 8번 질문. 자 이번에는 이제 제목 지문인데요. 제목 지문은 사실 이제 주제랑 뭐 유사하죠. 어찌 보면은. 근데 글의 패턴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제목은 그러니까 주제 같은 경우는 초반부의 주제가 잘 안 나온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목은 잘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제목이라는 건 주제를 알아도 사실 풀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목은 주제를 한 번 더 압축한 거잖아요.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 한 거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지문이 있는데 하나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전에 제가 올림포스 2 지문을 봤었는데 올림포스 2 지문에 제목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내용이 사람들이 뭔가를 대기하는 상황, 그러니까 기다리는 상황 있잖아요.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 시간을 너무 그냥 보낸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 은행 같은 데 갔어. 그럼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놀이기구 뭐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하고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도 해라. 뭐라도 그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은 건설적인 무언가를 해라. 이게 그 글의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뭐로 나오는 줄 알아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Don't be a zombie였어요. Don't be a zombie. 좀비가 되지 마라. 이게 그 글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좀비라는 이 하나의 명사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좀비가 뭐예요? 이거잖아. 그치? 이게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치 좀비처럼 이렇게 있지 말라고. 됐어? 그러니까 좀비라는 어떤 하나의 단어가 상징하는 함축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용이 쉽더라도 우리가 그 함축되는 녀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실 좀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하고 이런 건 그냥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대부분 명사로 함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은. 그러면은 그 각 명사가 뭘 상징하는 거냐를 우리가 풀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목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볼 건데 이 지문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수업할 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잘 따라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It is said부터. 자, 뭐뭐라고 말했는데요. 대절 이하라고요. Among the Bantu peoples of Central Africa. 자, 중앙아프리카의 반투족들 사이에서는요. 자, 여기서 별거 아닌 건데 그냥 필기 안 해도 돼요. 선생님, people인데 어떻게 S가 붙어 있어요?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겠죠? people이 원래 우리가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알고 있는데 people 자체가 단수형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족 또는 민족이라는 뜻일 때. 부족 또는 민족일 때는 people이라고 써요. people,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people즈가 됐으니까 그 부족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중앙아프리카의 반투 민족들 사이에서는요. When an individual, 어떤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 From one tribe. 자, 한 부족으로부터의 어떤 한 개인이 meet someone,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누군가가 누구냐? 다른 집단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한 부족이 A라는 집단에 있고 B라는 집단에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요 집단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됐을 때 they ask, 그들은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What do you dance? 너는 무슨 춤을 춰? 이거래요. 이게 처음에 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부족에서, 그러니까 부족과 부족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춤이라는 거예요. 춤. 결국에는 이 글의 소재는요. 일단은 춤에 대한 건데 정확하게 좀 해야겠죠. 춤만 쓰면 안 되겠죠. 소재에서. 여기에서의 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족의 기준인 거죠. 그렇죠? 이 반투 민족들 사이에서 이제 또 거기 여러 이제 그 부족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어떤 부족 사람들이 다른 부족 사람을 만났을 때, 야, 너 어떤 춤 춰? 즉 춤의 종류를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민족이구나, 다른 부족이구나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Throughout time, 자, 오랜 시간에 걸쳐서 communities, 공동체들은 have forged their identities. 그래서 forge가 구축하다, build의 뜻이에요. build. 자, 그 공동체는요 구축해 왔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요. 뭘 통해서요? 춤 의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이들의 정체성은 곧 무엇이다? 춤을 어떤 걸 추느냐 이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어떤 춤이냐 해갖고 이제 대처리가 나오는데 that mark major events in the life of individuals.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 한 덩어리. 자, 그러면 개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을 mark하는 거야. 특정 짓는 거니까 중요한 사건을 기념한다. 이 정도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춤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쌓아왔다는 거죠. 뭘 포함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뭘 포함해서는 뭘 말하는 거냐? 삶에서 중요 사건들, 이 주요 사건에 대한 예시를 지금 여기 including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탄생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게 좀 주요 사건들이잖아. 주요 사건. 보면 뭐요? 잠깐만. 뭐지? 뭐야? 잠깐만. 이게 나왔나 본데 지금. 전원이 나왔네. 잠시만요.